자, 이제 곧 있으면은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현재 장 초반에 놓고 보면 일단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0.2%, 0.23%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73, 그동안 우리가 선물에서 계속 말했던 371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저 다음 레벨인 380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곧 선물 시장이 개장합니다. 이와 함께 김동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추세는 상방이 유지가 돼 있어요. 네. 유지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어떤 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가가 일단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주가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좀 보면 상단선은 2,749포인트 정도 됩니다. 376.60인데요. 네. 그 자리는 얼마 전에 고점이 나왔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까지 상단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선은 364.90 정도 됩니다. 지수로는 2,680인데요. 60일선입니다. 지금 이평선이 20일선이 밑에 있고 60일선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되면 60일선까지 맞춰서 보시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음봉이 나온 건 이제 시장에 그만큼 하락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그 금리에 대한 혼란성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의원도 있고 미국에서도 또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연준 의원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를 어느 정도 구별해 줄 수 있는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그 방향성을 확인해야 될 거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에서 갇혀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약해졌죠. 네. 그 약해지면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신국 구조라 그래가지고 밸류업에 대한 강화가 나와서 중국은 막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콩 증시는 지금 네. 너무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올랐어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강제성. 강제성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성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내 시장은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장이다. 특히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매수를 해서 끝났어요. 시장에 매수를 했지만 상승에 제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매수의 힘이 매우 약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매수의 힘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있어야 될 거다. 특히 오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시각만 놓고 보면 선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한 0.35%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의 탄력이면 보통 본장할 때는 위쪽으로 상승을 쫙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세계 증시가 키높이를 맞추잖아요. 예, 근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이미 엄청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렸다가 미국 쉬고 지금 유럽이 달리고 있어요. 네. 유럽이 쉬면 그 논리라면 우리에게도 한 번 정도 상승의 기회는 주고 뭐 이 턴이 한번 마무리가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유럽이 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6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네. 미국은 5월, 6월에 금리 인하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7월이냐 9월이냐인데 7월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3연속 법칙에 의해서 고용이 3번 연속으로는 둔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9월이라는 얘기인데 유럽은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주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도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쩌면 분산의 작업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좀 해줄수록 유리한데 유럽 자체에서 금리 인하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하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는 것과 미국이 안 하고 다른 나라가 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순환매에 의해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주가를 다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7%간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밀렸어요. 네. 밀렸는데 이게 금요일 날은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눌렀던 상황인데 20% 걸쳐 있거든요. 지금 HBM 12단짜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 싸움이긴 한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자꾸 못 가게 되면 시장은 더 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종목 순환매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그게 한계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는지를 오늘 꼭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8만 원 간지 3일 만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8만 원 위쪽으로 올라서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가 도달할 지수 2749 여기만 좀 제껴주면 2750만 되면 또 한 번 상방이 또 열린다.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탈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리뷰를 좀 해보면 이제 15일 저녁에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서만 3.4 밑으로 저는 한 3.2 정도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감 못지않은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기회가 기대감 있죠. 이러면 우리도 한번 목요일 금요일 날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표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일단 한번 집중하시죠. 2749포인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